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죠. 섹터 테마별로 시장 잘 반영해서 좋은 종목 가지고 와주시는 분입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IT 종목 저도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예고된 만큼 좋은 종목 받고 싶으셔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상담 재개합니다. 상담 재개하시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도 가능하시고요. 02-2000번에 4822, 2가 두 번이에요. 02-2000번에 4822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 조성호 부장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든지 또 상담에 관련해서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 반드시 도움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일단은 위를 바라보자라고 가지고 와주셨는데 위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네. 위를 바라보고 싶어할 것 같은데 추가 상승의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결국은 하락으로 관망하면서 보면서 끝났는데요. 다소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상방이 열려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아쉬웠는데 부장님의 시각은 어떠실까요? 저는 사실 어제 오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오후장에는 살짝 좀 내려갈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는 갔어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뭐 여기서 시장이 이제 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는 거를 이제 겁내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서부터는 좀 반등 쪽에 조금 무게추를 두면서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어제 시장을 좀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 어제 이제 시장이 뭐 이제 결국에는 뭐 2,600을 도로 뭐 내주고 뭐 이제 전강 후약 뭐 용두 3위 뭐 이렇게 끝났죠. 그런데 내용상 크게 나쁘진 않았다고 보는 게 일단 수급도 외국인이 코스피 그 170억 매도에 그쳐.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안 팔았다고 봐도 뭐 무방합니다. 저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외국인이 지난주 옵션 만기일에도 뭐 현물을 뭐 600억 정도밖에 안 사고 뭐 팔아도 뭐 몇백억대, 사도 몇백억대 뭐 이제 요런 좀 상황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우리 시장의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을 아직은 잡지 않고 있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 를 이제 좀 지켜보는 그런 이제 관망세가 분명히 외국인에게도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그때 이제 그 파생 상품 선물 쪽에서 이제 포지션을 확대하면서 결국 이제 이 웹도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국인의 그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의 등락이 이제 반복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매 규모도 이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줄어드는 양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예전처럼 이렇게 출렁이지 않고 조금 이제 잦아드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장은 좀 하방 경직을 이제 조금 이제 또 다시 또 확보하는 구간에 이제 접어든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뭐 지수는 뭐 좀 하락했지만은 이제 체감 지수 굉장히 좋았어요.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거든요. 542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315개. 그러니까 지수만 놓고 보게 되면 또 2,600을 뭐 도로 내줬네. 또 뭐 뉴스 헤드라인에 뭐 코스피 뭐 하루 만에 2,600 뭐 재이탈 뭐 이것만 보면은 또 시장만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현재 2,600 구간에서는 이제 PBR 1배 이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요즘에 좀 자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할 때 이제 어김없이 등장한 논리죠. 사실 코스피가 이제 PBR 1배 이하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분석들이 이제 항상 이런 이제 급락 국면에서는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설령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코스피가 객관적으로 비싼 영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해주는 이 논리예요. PBR 1배 이하라는 게. 그런데 그동안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저리 치워놓고 오늘 시장이 더 빠지냐 안 빠지냐 이제 이런 거에만 몰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을 보게 되면 그래도 코스피가 뭐 PBR 1배 이하라면 시장 자체가 비싼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편차는 있어요. 여전히 뭐 따져보게 되면은 뭐 아직도 뭐 여전히 비싼 종목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 이제 또 싼 종목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걸 모아놓은 이제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코스피가 비싸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서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은 이성을 되찾고 있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조금 이제
윗방향으로 물론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보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5월의 주인공이 맞잖아요. 삼성전자 아니었으면은 사실 5월장 이렇게 못 버텨줬을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또 21선을 돌파했다가 이제 안착 시도를 했는데 동시호가 때까지 안착했거든요. 66,700원 안착했는데 이 종가에 밀려서 이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21선 안착을 하면 오늘 IT 종목을 갖고 오겠다 해갖고 다 해놨는데 종가에 밀려갖고 그냥 갈게요. 그냥 종목 하시죠. 아, 네. 좋습니다. 종목은 IT 종목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할 거고. 자, 삼성전자도 어제 외국인이 67억밖에 안 팔았고 기관도 187억밖에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또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매도세는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트리거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로 전환하느냐 이런 것인데 제가 볼 때 시장 전체에 대한 외국인 매수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조금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좀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부진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전선을 압축을 해보면 역시 이제 파운드리 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있는 것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건 결국에 DDR5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DDR4에서 DDR5로 이제 전환되는 것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이러면 이제 DDR4보다는 DDR5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은 지금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메모리 쪽을 완전히 잡고 있잖아요. 수요가 없으면 수요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공급자 우회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DDR4가 잘 안 팔려 업황 논란, DDR5로 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DDR4에 대한 어떤 업황 논란을 DDR5 쪽으로 전환하는 요 과도기, 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뭐 연예인 걱정이다, 삼성전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뭐 걱정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이런저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이 전망된다. 이 기준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우리가 좀 믿어보는 그런 관점에서 좀 IT 쪽으로 좀 우리가 좀 전선을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시간상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 리오프닝 자동차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흐름은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만 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오프닝도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기세가 약해진 게 이제 요즘 IT 바이오가 좀 활발하죠. 이런 부분이 있고. 기아가 어제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IT 바이오가 좀 움직이는 것과 좀 괴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에 지금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괜다고. 그죠? 이런 논리로 본다면은 IT 바이오 자동차가 다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쪽은 이제 IT 바이오랑 약간 이제 수급쟁탈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환율 보게 되면 일단 1,300원에 대한 좀 우려는 좀 덜어내고 이제 1,280원 선으로 좀 내려왔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쨌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최악은 이제 벗어나는 국면이다.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은 제한적이나마 이제 일부 좀 전투를 재개하면서 다시 한번 좀 수익을 추구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모두가 공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말씀드리면서 힌트를 드렸죠. 약간 힌트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DDR5 관련주입니다. 엑시콘. 오늘 이 종목을 IT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제목은 DDR5의 시대가 다가오는 건데 일단 이 뉴스 하나 이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사실 DDR5 관련해서 이제 PCB 기판주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뭐 TLB나 맞습니다. 아비코 전자 같은 거.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 있고 DDR5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전면에 등장을 할 거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결국엔 그 모멘텀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인텔이 최근에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즈를 출시를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DDR5 메모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서버에 DDR5가 채택이 되면 그 서버에 접속하는 이제 PC들 DDR5로 다 가야 돼요. CPU도 다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능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죠. 근데 인텔이 사실은 최근 굉장히 그 실현의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예전에 인텔 하면 뭐 CPU에 명가해가지고 더 이상 뭐 제로의 여지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 그 AMD가 CPU 쪽에서 약진하면서 인텔을 많이 좀 두드려 팼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쪽에서는 지금 AMD, 지금 엔비디아 협공에 지금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데 그 인텔이 사실 명가 재건을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파운드리에 재진출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DDR5 쪽에서는 인텔이 선점하는 거.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야심차게 인텔이 지금
DDR5 시대에서는 명가를 재건하려고 굉장히 지금 와신상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엑시콘의 주요 체크 포인트,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어제 그 IR 담당하고도 좀 긴 시간 통화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들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모멘텀은 이거예요. 얘들은 뭐 물론 DDR5가 가장 큰 모멘텀이긴 합니다만 이미 뭐 삼성전자 SSD 아시죠? HDD,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제 두꺼운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고속 저장 장치라고 해서 요즘에 SSD 적용한 그런 PC나 노트북 많이 쓰시잖아요. 부팅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이 검사 장비를 삼성전자에 지금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뭐 이익이나 매출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결국 이제 DDR5에 대한 모멘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테스터를 이제 i1520이라는 테스터인데 요거 이제 2019년부터 이제 그 전방업체 공급을 개시를 했는데 올해 이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DDR5 이제 양산에 돌입할 이제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이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앞장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엑시콘이 과거 전적이 뭐냐면 2017년도에 DDR3에서 DDR4 전환기의 메모리 테스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때 2017년 매출 672억 중에서 메모리 테스터 매출만 무려 절반이 넘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SSD에 대한 매출 이익에다가 DDR5 저 테스터 장비에 대한 매출까지 한다면 올해 실적이나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장 가주시죠. 올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DDR5 양산에 이제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따른 수혜가 당연히 앞장에서 설명해드린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SSD에 대한 성장, 기본적인 성장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DDR5 모멘텀 요거까지 고려한다면 올해 매출이나 이익은 대폭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 결산 PER이 이제 4.7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최근 5년 평균 PER도 이제 15배밖에 안 되는데 글로벌 동종업계 PER 보게 되면은 무려 25배입니다.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가격 전략하겠습니다. 자, 엑시콘. 잠깐 뭐 TLB나 아비코전자 보면 이미 좀 단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좀 접근하기 좀 쉽지 않고, 이건 TLB고, 요거 아비코전자고 좀 뭔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엑시콘을 보면 부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 이거죠. 자, 일단은 뭐 1분기에 실적이 부진해서 어제 좀 주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요것도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분기에 이제 이 발주가 예정돼 있던 전방업체 발주가 좀 지연된 거 들어올 것들이에요. 2분기에 이미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뭐 고객사 사정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해주지만 이미 들어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엑시콘의 이제 실적의 특징은 상저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보통 좀 덜 나오고 하반기에 좀 많이 나오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어제 주가가 오히려 조정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현재 가격 구간이 지금 최근 1년 내 지금 최저 가격 수준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 1월부터 따지게 되면은 뭐 더 내려와 있고,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많이 좀 받아 있고 하단은 좀 이제 지켜주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수급도 보면은 기타 법인과 금융투자 같은 이런 이제 수급 주체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수급 주체가 확인이 된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13,3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3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일단은 이 종목을 정규로 할지 트레이딩 할지 아직은 제목은 안 정했어요. 일단은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네. 그 뒤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고, 일단 목표가 13,300원, 손절가 11,300원, 이렇게 해서 좀 오늘 엑시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엑시콘입니다. 목표가 13,300원이고요. 손절가는 11,300원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네요. 지금 DDR5에서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네. 세대 교체 국면에서 이 종목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바이든의 방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종목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간이 너무 없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행복합니다. 저희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